예, 오늘은 멘딕스 첫걸음 4강 페이지 만들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스튜디오 프로에서 만들어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은 페이지를 만들 때 그 바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스튜디오 프로에서 페이지를 만들 때 선택해야만 페이지가 만들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종류는 크게는 메뉴바 레이아웃과 팝업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메뉴바 레이아웃은 탑바 레이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요거는 디폴트로 돼 있어요. 레이아웃. 그래서 탑바 레이아웃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메뉴가 위에 뜨고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밑에 메뉴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레이아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레이아웃, 사이드바 레이아웃은 위에가 아니라 옆에, 여기에 이제 메뉴 바가 이렇게 구성되는 레이아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팝업 레이아웃은 페이지가 이렇게 화면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중앙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레이아웃을 팝업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젯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위젯은 빈 페이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요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빈 페이지가 뭐냐 했을 때, 빈 페이지는 레이아웃을 그대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대로 페이지로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뭐 올려놓은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레이아웃에다가 이제 요 적용한다는 것은 옵션은 블랭크라는 옵션을 적용을 합니다. 템플릿 중에서 블랭크라는 옵션을 적용을 하면 빈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빈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다가 엔드 유저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위젯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일단 빈 페이지가 만들어져야 위젯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냐면, 페이지에서 읽고 쓰고,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의 객체, 바로 여러 개의 객체의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데이터 그리드라는 위젯을 쓸 수도 있고, 리스트 뷰라는 위젯을 쓸 수도 있어요. 데이터 그리드를 쓰게 되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리스트 뷰를 쓰게 되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한 객체의 데이터만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젯도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 뷰다. 물론 이제 위젯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요 세 개, 예, 여러 개의 객체를 보여주는 위젯 두 개, 그 다음에 한 객체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위젯 한 개 정도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적절하게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에다가 블랭크 옵션을 적용을 하면 빈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그 빈 페이지에다가 위젯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은 뭐냐? 예,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 중에서 많이 쓰는 페이지 형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만들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이 있다면 바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적절치 않다 그러면은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에 약간 수정을 하면 되겠죠. 예, 그게 더 빠르게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 때 알아야 될 용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테이블 캘큘레이터 앱을 구성을 할 때 그럼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한 후에 스튜디오 프로에서 어떻게 페이지를 만드는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강의에서는 두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메뉴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메뉴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들려면 이것은 도메인 모델에서 푸드 엔터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페이지를 만드는데 연결되는 엔터티는 테이블 엔터티죠. 자, 그럼 1번서부터 볼게요. 1번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Generalized Overview Page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들 겁니다. General Overview Page, Pages. 요것을 엔터티에 적용을 하면은요. 푸드 엔터티에 요 기능을 적용을 하면 두 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푸드 오버뷰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하나는 푸드 뉴 에디트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푸드 오버뷰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레이아웃은 디폴트 사이드바 레이아웃이고요. 사이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사이드 레이아웃. 위젯은 데이터 그리드 위젯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런 형태의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뭐 테이블로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죠? 그래서 푸드 메뉴 이름하고 메뉴 프라이스 가격 이렇게만 쓰여지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드 뉴 에디트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요거는 팝업이 됩니다. 팝업 레이아웃이고요. 거기에는 데이터 뷰가 위젯이죠. 요거. 여기는 데이터 그리드 위젯, 요건 데이터 뷰 위젯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건 어디에 쓸 거냐면 메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예, 추가, 수정할 때 버튼이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누를 때 어떤 페이지가 나오냐면 데이터 하나죠. 데이터 하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뜹니다. 예, 팝업이니까. 그래서 메뉴 이름은 뭘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격은 뭘로 할 것인지, 이렇게 이렇게 떠야 되는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예요. 제너럴라이즈 오버뷰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푸드 엔터티에 대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두 번째, 테이블 엔터티에 해당하는 페이지는 동일하게 이거를 쓸 거예요. Generalized Overview 페이지를 쓸 건데 한 가지를 좀 다르게 가져갈 겁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여기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돼 있고 여기는 표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뉴 같은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Generalized Overview 페이지를 적용을 하면 요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 데이터 그리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데이터 그리드. 근데 원하는 게 데이터 그리드, 표 형태가 아니라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형성되었던 데이터 그리드를 지우고 리스트 뷰로 대체를 할 거예요. 위젯을 바꿀 거예요. 교체. 그렇지만 요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 뉴 에딧이 되겠죠. 테이블 뉴 에딧. 거기에 해당하는 팝업 페이지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둘 겁니다. 그래서 요 오버뷰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리드만 없애고 리스트 뷰로 바꾸어서 테이블 엔터티를 완성하는 것까지 오늘 시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뭔지 이제 감을 잡으신 분도 있으시겠고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스튜디오 프로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튜디오 프로로 가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디오 프로에서 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캘큘레이터 모듈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애드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페이지 이름을 적게끔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 이름을 페이지 1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틀라스 디폴트가 사이드바 레이아웃이고요. 여기 탑바 레이아웃, 그 다음에 팝업 레이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디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다 템플릿이거든요. 템플릿 선택하지 않고 블랭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랭크를 선택을 해 놓으면 이 페이지 위에다가 위젯을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젯을 올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그리드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그리드 grid 검색을 해보시면 툴박스에서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그리드가 나옵니다. 이것을
끌어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 1번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에러를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창에서 에러 부분을 누르고선 스크롤을 해보면 무슨 에러인지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No entity configured for the data source of this data grid. 예. 그래서 이 데이터 그리드에 엔터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소스 부분에.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를 2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 그리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창이고요. 이 중에서 데이터 소스 부분에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데이터 소스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클릭된 상태에서 셀렉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연결시켜야 될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푸드다 그러면 셀렉트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o you want to automatically fill the content of the data grid 이렇게 나와 있죠. Yes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정된 어떤 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팅이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미리 세팅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버튼들도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속성도 미리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네임하고 프라이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다 직접 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임, 프라이스, 속성에 대한 연결도.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위젯 중에서 리스트 뷰도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얘를 지워버리고 리스트 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검색을 해볼까요? 리스트 뷰가 있잖아요. 이것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마찬가지로 엔터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 소스에서 이번에는 푸드를 데이터 그리드 형태로 보겠습니다. 데이터 그리드가 아니라 리스트 형태로. 역시 yes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네임하고 프라이스 속성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요게 이제 리스트 하나, 요 하얀색 있죠? 요 하나, 요게 리스트 한 단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리스트 한 단위에 표현되는 게 요게 텍스트 상자거든요. 텍스트 상자. 텍스트 하나로 이름 보여주고 텍스트 하나로 가격 보여주고 그렇게 한 단위의 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이러한 리스트 한 단위가 밑으로 뚝뚝뚝뚝 더 늘어나는 거죠. 축적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위젯입니다. 이것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개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위젯 그게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뷰라고 그랬죠. 데이터 뷰 이것도 드래그 앤 드랍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니까 연결을 시킬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한 개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라서 컨텍스트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보여진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 중에 하나를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컨텍스트 상태에서 한 개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여줄 때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뭘로 어떤 엔터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푸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생성하든지 수정하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요 푸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yes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생성할 때는 이름 정해주고 가격 정해주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이미 있는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미 있는 가격을 바꾼다든지 하고 세이브를 해주고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뷰는 팝업 레이아웃에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아무튼 스튜디오 프로에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테이블 캘큘레이터를 위한 페이지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메인 모델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푸드에 대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Generalize Above Pages 라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Generate군요. Generate Overview Page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Generate Overview Pages를 누릅니다. 그리고 푸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거고요. 컨텐트 레이아웃은 기본 레이아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표현될 레이아웃은 디폴트를 쓰겠다.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쓰고 팝업 레이아웃은 팝업 레이아웃 이미 설정되어 있는 팝업 레이아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버뷰 오버뷰 페이지하고 뉴 에디트 페이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얘는 그 사이드바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진 페이지고 얘는 팝업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진 페이지죠. 그럼 오버뷰 페이지를 먼저 가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이제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 그리드로 돼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 그리드로 돼 있죠. 기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은 지금 푸드 엔터티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 있죠. 푸드 뉴 에디트 페이지는 요 뉴 페이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뉴라는 단추를 버튼을 누르면 어떤 페이지로 연결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페이지가 푸드 뉴 에디트 요 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페이지하고. 그래서 뉴 버튼이라는 걸 누를 때 뉴 에디트라는 페이지로 가서 그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푸드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알아보기 쉽게끔 메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뷰 앱 요 부분이 이제 활성화됐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앱이 구동돼서 그 앱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 아무리 찾아도 저희가 만든 페이지는 보이질 않죠. 홈 페이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사이드바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드바에다가 그 새로 만든 페이지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맨딕스 스튜디오로 가서 여기서 만든 푸드 오버뷰 페이지를 사이드바에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를 확장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두 번 클릭하시고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요게 이제 사이드바를 컨트롤하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 아이템 선택하시고 메뉴라고 적죠. 메뉴 아이콘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tasks 요걸 쓰겠습니다. 다른 걸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온 클릭할 때 요게 이제 중요하죠. 온 클릭할 때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어떤 페이지를? 오버뷰 페이지, 푸드 오버뷰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select 오케이.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구동시켰을 때 이 메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앱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앞에 건 지우고. 자, 보이시죠? 이게 홈이고, 그 다음에 이게 메뉴예요. 메뉴에 있는 토글을 눌러 보시면 나오죠. 메뉴. 그래서 이게 지금 메뉴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죠. 집어넣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를 누르시면 페이지가 팝업 페이지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팝업 레이아웃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젯, 그 데이터 뷰 위젯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푸드 엔터티가 연결되어져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짜장면 메뉴 이름을 짜장면 이렇게 넣고요. 프라이스는 7,000원 할까요? 세이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에디트 하고 싶으면 수정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되죠.
가격이 더 올라서 8,000원이다 그러면은 수정한 다음에 세이브하면 되죠. 캔슬. 몇 개를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8,000원. 그 다음에 볶음밥 이거는 9,000원. 탕수육 15,000원. 예.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유산슬. 예. 이렇게 해서 5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푸드 엔터티에 대한 페이지는 일단 구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해볼 것은 그 테이블에 대한 그 페이지를 이제 구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다시 맨덱스 스튜디오 프로로 들어가서 도메인 모델로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Generate Overview Pages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누르겠습니다. 테이블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거고 기본 레이아웃은 디폴트, 그 다음에 팝업 레이아웃은 설정된 대로 적용을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테이블에 대한 오버뷰 페이지하고 뉴 에디트 페이지가 나오죠. 이 두 개를 옮겨주겠습니다. 위로. 그래서 오버뷰 페이지는 다 여기에서 관리하도록, 요 폴더에서 오버뷰 페이지스 폴더에서 다 관리하도록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테이블 오버뷰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폭을 좀 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게 기본 구성이 데이터 그리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 그리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그리드 표 형태로가 아니라 리스트 형태로 보기를 원하는 거니까 얘를 리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 그리드를 삭제해 주고요. 딜리트로. 여기에다가 리스트 검색해서 리스트 뷰를 끌어오겠습니다. 에러가 나오지만 요건 엔터티를 연결해주면 사라지겠죠? 테이블. 오케이. 예스. 자, 메뉴의 타이틀은 테이블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안 되겠죠. 요것도 내비게이션으로 가서 테이블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내비게이션으로 가겠습니다. 뉴 아이템 누르시고요. 테이블스. 그 다음에 아이콘을 찾아볼까요? 적절한 거를. 요게 좀 테이블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셀렉트 해주고 show a page. 어떤 페이지를 연결할 거냐면 지금 만든 테이블 오버뷰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테이블이 나오는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얘를 메뉴보다는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사이드바 메뉴가 이렇게 나왔죠. 이 아이콘만 보이는 거고 토글을 누르면은 메뉴 제목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메뉴가 설정이 됐고 테이블은 이제 리스트가 나오도록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니까 뭐 추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죠, 그죠?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로 간 경우에는 버튼을 만들어 줘야 돼요. 뉴 버튼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튜디오 프로로 가서 버튼을 만들어 줄게요. 테이블 오버뷰로 들어갑니다. 버튼이 없으니까 여기 툴박스에서 버튼 검색을 해보죠. 버튼. 여러 개가 나오지만 기본 버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요. 테이블 밑에다가 버튼을 2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캡션을 new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콘은 뭐 손댈 게 없고 버튼 스타일도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요. 요 밑에 온 클릭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끔 할 거냐 했을 때 생각 같아서는 팝업 페이지를 바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선택을 해볼까요? 쇼어 페이지 해서 아까 그 푸드에서도 페이지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팝업 페이지를 바로 연결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에러가 떠요. An object of type table should be passed to the page, but no object is available. 예. 요 에러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페이지로 뭔가를 보여주게 하려면은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게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패스트 넘겨줘야 될 데이터가 없다. 예. 그러면은 이 쇼우어 페이지를 쓰면 안 되고요. 먼저는 그 넘어가야 될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엔터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테이블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 생성된 오브젝트를 페이지로 연결을 해줘야 페이지에서 보여줄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show a page 이걸 쓰면 안 되고요. create object 이거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이 나와요.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엔터티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테이블 엔터티 오브젝트. 근데 그 오브젝트는 아직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빈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데이터는 입력되지 않은 빈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셀렉트 해주고요. 어디로 요거 오브젝트를 넘길 거냐 했을 때
여기서 select를 그 전에 해야 될 게 onClick 페이지 select를 해서 요 페이지로 넘길 거예요. 테이블 new edit.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create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테이블 엔터티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new edit 페이지로 테이블 new edit 페이지로 넘겨라. 이런 의미예요. 요 세 가지의 설정이.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튼은 바로 리스트 하나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버튼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클릭하고 테이블로 가서 보면요. 아까 없었던 뉴 버튼이 나오고 뉴를 눌러보면 테이블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네임 테이블 1이라고 넣을게요. 토탈 프라이스는 나중에 계산돼서 자동으로 여기 채워지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지만 일단은 이 상태로 그대로 세이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은 됐는데 보여지는 게 좀 이상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이블 1이 있고 그 다음에 0.00이 붙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스튜디오 프로로 들어가서요.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임 텍스트에서요. 이거를 2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포맷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에디트 버튼을 누르세요. 테이블 1은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면 되지만 토탈 프라이스는 숫자가 나왔을 때 그게 무엇에 대한 숫자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번 해주고 2번 앞에다가 토탈 프라이스라고 적어줘. 그리고 1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2가 무엇인지 지금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속성은 name이고요. 2번에 연결되어 있는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new를 누르시고 토탈 프라이스 누르시고 오케이. 연결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전에 얘는 지워야죠. 위에서 처리를 했으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뷰 앱 누르시고요. 테이블로 가서 이제 제대로 보이죠. 테이블 1이고 토탈 프라이스는 얼마다 이렇게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한 4개까지만 추가를 해볼까요? new 테이블 2 new 테이블 3 new 테이블 4
그러면은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테이블에 대한 페이지 한 쌍하고 메뉴에 대한 페이지 한 쌍,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뭐 많이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요거보다는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